열매. 어떤 일을 해도 열매가 없어서 괴로워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뭐든지 했다. 하도 열심히 해서 집에 와선 베개에 머리만 대면 바로 잠이 들 정도로 골아 떨어지곤 했다. 열매가 없다는 슬픔은 우울증까지 가져왔고 슬럼프를 이기지 못한 그녀는 아주 작은 섬 여행을 떠난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떤 분을 만난다. 정말 눈만 봐도 맑음이 가득하던 분. 말마다 아름다운 음악과 같고 행동은 너무나 겸손해서 마치 성자같이 느껴지는 분. 그분이 그곳에서 10년간 했던 일을 듣게 된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했던 그 일에 오직 한 명의 사람만을 얻게 되어 감사하다라는 말. 그녀는 섬에서 만난 작은 성자 덕에 자신의 우울증을 날려버리고 돌아온다. 열매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크기나 보여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누군가의 마음 안에 심겨진 작은 씨앗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씨앗이 어떤 거목으로 자랄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소소하고 지루할 정도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일은 더 이상 초라한 일들은 아니었다. 열매는 외형적으로만 맺혀지는 게 아니란 걸 배웠으니까. 그녀는 아주 오래전 떨어뜨린 기쁨을 다시 주었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 우린 아무나에게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진 않는다. 비밀을 지킬 것 같은 사람,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것 같은 사람, 날 비난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너무 상대가 어리거나 너무 바쁜 사람이거나 생각이 많이 다르거나 자신의 일에 치여 힘들어 보이거나 하면 그 사람에겐 대화를 걸긴 힘들다. 듣는 사람이 내가 대화할 만한 상대가 돼야 마음속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상대가 경청하고 있다면 대화하길 소망하는 것이다. 고통은 사람을 낮춘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누구나 대화 상대로 원한다. 말하는 지혜로움과 지식을 부드럽게 드러내는 사람, 말의 내용에 인간미가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고 반응해주는 사람, 들때 판단하지 않고 미소 짓는 사람과 시간을 잊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다. 대화가 즐거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집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제2의 IMF가 온다. 나는 20대 때 카드를 쓰고 일반인과 같았다. 그때 카드를 잃어버리고 결심했다. 카드를 없애자. 그리고 몇십 년간 실천을 하고 있고 가계부를 썼다. 1,000원짜리까지 다 썼다. 그리고 내 소비를 분석해가며 줄여갔다. 될 수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카드를 없애라. 우리나라 부채가 어마어마해서 제2의 IMF가 온다라는 말을 들었다. 개인 부채가 어린이에서 베이비까지 포함해 인당 8천만 원이라고 한다. 나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거실만 우리 집 거야. 나머진 다 빚이야. 저거 다 빚으로 산 거지. 빚 없이 어떻게 집을 사. 다 요즘 빚으로 집 사지. 누가 현금으로 집을 사?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일시적으로 낮추기까지 하면서 더더욱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빚으로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또 낮춰서 대출을 해주다니 우리 모두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이다. 인구가 급격히 줄여서 초등학교의 반이 2개 반밖에 안 된다고 하고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 이와 산업들이 전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값이 곧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인구 감소와 인구 절벽,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도 무슨 생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까? 왜냐하면 자기 생애 동안 집값이 내려보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고 또한 집값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것이다. 20년 후엔 모든 건물의 공실화가 절반이 된다고 한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세대보다 유일하게 가난한 세대가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점점 더 가난해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자산도, 유동 자산도 아니다. 그들이 물려받아야 할 꼭 익혀야 될 능력은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이다. 가장 기본으로 살아가는 훈련은
지금부터 해야 한다. 화제 연습은 불라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고통을 소비하실래요? 하와이에서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일들이 있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서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화재로 가족을 잃고 울고 있는 사람이 했던 인터뷰를 생생히 기억한다. 가족들이 죽고 사람들이 다쳤는데 저쪽에서는 서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건 너무 아니지 않나요? 하고 그녀는 고통스럽게 울었다. 얼마 전 유명한 관광지에서 한국인 부부가 도둑을 만났는데 도둑과 실랑이를 하다가 남편이 총을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도 같은 장소에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의 글들이 계속되었다. 한 사람이 이 총기 사건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넘기고 계속된 질문과 대답으로 그곳의 관광지의 좋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았다. 얼마 전에 한 나라의 지진과 화재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나라 여행을 가려고 여러 여행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남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상관이 없다. 나만 즐겁고 나만 누리면 된다. 내가 그 일을 겪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를 안타깝게 보내야 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던 그것은 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사람들은 지나치게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의 생활의 속속들이를 알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건 지나친 관심이 그를 잃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고귀한 희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예인의 불륜 사건에도 사람들은 크게 기사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며 왜 사람들은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알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참 답답했다. 내가 우연히 칼에 베이면 너무나 아프듯 남의 살도 칼에 베이면 똑같이 아픈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고통에 대해서 비정한 무관심도 지나친 관심으로도 남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들의 고통을 대하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들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계속 잃어간다.